자, T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더블 나왔네요. 또 더블 나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올해 코스피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의 마지막 상장 종목입니다. 지난주 10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상 연말 되면 무더기로 상장이 나온다라고 해드렸죠. 자, 5번째입니다. 지난주 9, 10, 11, 12 4일 연속 상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15, 16, 17, 18 4일 연속으로 매일 한 종목씩 등장이 됩니다. 총 8종목이 8일간 매일 한 종목씩 올라 들어오는 흐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TMC라는 이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름으로 풍겨오는 분위기는 반도체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식의 이름 달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10중 9구, 자, 100개 중에서 99개가 반도체, 그리고 예외적으로 한 개쯤은 이제 화학주 뭐 요런 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T자로 이렇게 해서 두들겨 보면 비슷한 이름에 이쪽에 굉장히 많죠. T 이렇게 보면 TBC 있고요. TCK 뭐라죠? 저희 TSE, TFE, TLB, TMC, 그리고 저 밑에 TEMC도 있고요. TEMC도 이렇게 되는데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은 아니고 조선 원전용 특수 케이블 회사입니다. 조선 원전용, 그러니까 조선과 원전하고 발전 이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이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피팅 밸브 업체들 태광, 성광밴드 이런 쪽의 종목들 보면 앞쪽에 조선 원전 같이 달고 있죠. 이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이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재밌는 현상이 앞쪽에 지난주에 이제 쿼드 메디슨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계속 지금 여기 지금 속고 있죠. 이거 평균 159% 뛰었다. 공모주 훈풍. 그리고 이번 주 잭팟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159%가 뛰어건 259%가 뛰었건 그거는 공모주 얘기입니다. 저 공모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얘기지 오늘 상장된 후에 들어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도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계속해서 그냥 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원전 이제 앞에 오는 것처럼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원전 케이블 종목이다라고 얘기드렸죠. 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집중해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를 상장 전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무조건 당기는 거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먹는 거고요. 이 종목의 경우는 경쟁률이 거의 기관 경쟁률 같은 경우 항상 그 경쟁률들이 1100% 나온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얘는 1100% 안 나옵니다. 선박, 해양 플랜트, 원전, 그리고 이제 광통신 쪽으로 케이블이니까 광통신 쪽으로도 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960, 그러니까 기존 다른 종목에 비하면 앞서 지난주에 나왔던 쿼드 메디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보다 한참 더 숫자가 낮은 상황을 보인 겁니다. 자, 여기서 원래 핵심 포인트부터 다시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부터 다시 짚고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이 섹터가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냐? 건수가 뭐가 엮였다 그러면 확 튀어 들어가는 이런 섹터냐? 자, 성장이 아주 강한, 지금 시작하자마자 더블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갈라 그러면 성장이 더 추가적으로 더 그냥 막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부풀 수 있는 섹터냐 아니냐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이라 그러면 바이오 쪽 종목, 로봇주, 그렇죠? 바이오 쪽이나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바이오, 로봇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오늘도 로봇을 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선박 케이블 종목, 원전 케이블이랑 마찬가지고 선박 원전용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뭐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광통신까지 다 한다 그러면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이런 광 케이블 회사 여기하고 여기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 오리지널인 선박하고 원전용이라 그러면 성광밴드, 그렇죠?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 이거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성광밴드, 성광밴드 들어가서 보시면 선박, 원전, 발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 기자, 그래서 조선 기자재로도 올라 들어갔고 원전 가지고도 올라 들어갔고
그렇죠? 이거 원전 가지고도 올라 들어갔고 조선 가지고도 올라 들어갔고 태강성 밴드 요런 쪽의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과연 얼마나 좋으냐? 국내 케이블 1위, 특수 케이블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쪽에서는 또 최근에 제가 또 추천드릴 종목에 C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있죠. 삼형엠텍하고 같이 엮여서 올라들었던 여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엮이고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 들어가고 여기 체인 삼방향 케이블 체인 이렇게 들어갔던 CP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자, TMC 다시 되돌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선 부분, 광 케이블 부분. 그래서 선박용 그리고 이제 원전용 원유 시추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분기에 900억의 매출에 그리고 여기는 800억의 매출에 1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자였다가 돌아들어오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실적 자체로는 마사지 되지 않은 회사로 보입니다. 마사지가 되지 않은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마사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사지 되지 않은 상태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쪽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이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으로 종목들로 치면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마사지가 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들 했죠. 이렇게 주가가 들어오는데 올라드는 실적이 뻥뻥 튀는데도 마사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선 쪽에 뭐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로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나버렸는데, 자, 이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적자였다가 이제 조선업종 돌면서 2023년부터 이렇게 돌아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 나오죠? 하나오션으로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돌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섹터들 도는 쪽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둔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신규 상장주로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그래서 이 산일전기나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거 현대마린솔루션의 경우도 제가 이거 마사지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으로 들어온 회사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신규 상장된 첫날. 근데 이 정도 흐름들을 보여줘야 맞는데 이 T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도 실적까지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오히려 그 직전 연도보다 둔화된 흐름을 나타내요. 이거 125에서 이거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현재 여러분 800, 1,700억이니까 3,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36억 수준 오히려 후퇴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3기 여기서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2024년, 그 2025년에도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연도 수준인 최근 2개분기 계산으로 보면 이게 순익 같은 경우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럼 100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자, 이익이 지금 100억. 자, 열심히 나오면 100억이라는 얘기죠. 이게 열심히 나오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고가 대비 12%가 빠져서 4,800억이나 됩니다. 이거 비싸죠? 너무 비싸죠. 비교 대상 기업을 뭘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TMC 이제 케이블 그래가지고 전선주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전선주하고. 자, 전선주 비교하는 대로 좀 전에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대한광통신 한번 볼까요? 저 중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20배. 그렇죠? 이제 메이저급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이 대한광통신의 경우에 지금 3천억 정도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적자에서 이제 돌아 들어오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요 기업이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지금 훨씬 윗줄에 놓여 있죠. 일진비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대한전선으로 가보자. 자, 대한전선으로 비교하면 대한전선도 4조 4천억 여기하고도 규모가 지금 안 맞죠. 지금 경쟁사들을 이상한 데다 지금 경쟁사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현대일렉트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그나마 지금 유사하게 접근이 되는 게 뭐 대한광통신, 가온전선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요. 대원전선으로 한번 볼까요? 가온전선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지금 광케이블, 특수케이블 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대원전선이 3천억입니다. 자, 이 회사가 3천억이에요. 자, 지금 일진전기하고 비교 나오고 대한전선하고 비교를 했는데 일진전기 대한전선은요 지금 매출이 얘하고 비교가 될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예요, 2조.
이조기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딱 요거하고 비교될 수준 같은 경우는 대한광통신 그리고 여기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출이 5,500억이나 됐습니다. 5,500.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전선 쪽으로 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전선이 아니잖아요. 선박 케이블 아닙니까? 선박. 그럼 선박으로 간다 그러면 성광밴드 뭐 이쪽 같은 경우 성광밴드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네?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체크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섹터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쪽 아니죠. 이거 평이한 섹터잖아요. 조선이거나 조선 쪽이나 원전 쪽으로나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요. 평년 섹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뭐 원전 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싼 종목으로는 우진 같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우진 신고가까지 들어갔죠. 우진. 이 우진이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시가총액 4천억입니다. 우진 코스피 종목이고요. TMC처럼 똑같이 코스피입니다.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를 비교해 드린 겁니다. 우진 원전주 작년에 1,400억의 매출, 영업이익 161억, 당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136억입니다. 이거 136억이에요. 그리고 이건 작년 거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로 이제 올해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올해 지금 1, 2, 3분기 합계 지금 순이익이 94억 돼 있거든요. 94억. 이번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94억. 그러면 특별한 님들은 올해도 한번 한 이 정도 수준은 나온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지금 대략 28배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얘보다 지금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700억에 100억 이익 낸 우진 TMC의 경우에는 3,700억에 1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은 훨씬 여기가 더 많은데 이익 수준으로는 오히려 더 못한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건 이쪽 종목들 자체가 보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폭발력을 내면서 올라 들어가는 이제 이런 쪽의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얘보다 더 높긴 높아요. 1위니까요. 1위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되는데 이익 수준을 못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로는 지금 버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로는 마사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종목이 실적 자체로는 마사지가 안 되어 있는데 주가에서 마사지가 되어버린 거죠. 주가에서.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의 크기 자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이나 원전이나 어쨌든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단 여기서는 아니죠. Not now. 지금은 아니고 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살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는 그냥 호구되기 딱 좋다라는 얘기 되죠.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지금 하반기 들어서 IPO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는 건 보호예수 강화 때문입니다. 네, 우리 IPO 종목에서요 보호예수 강화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보호예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호예수 외에 그 보호예수는 공모 단계에서 들어오는 물량이고요. 공모에서 들어오는 물량이고요. 그 전에 매자니로 먼저 들어가 있던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 보호예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져 나온다고 이거 다. 계속해서 얘기 드리잖아요. 그 보호예수는 물량이 다 묶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보호예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매자닌 물량 저게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달려들잖아요. 그 따따블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어가는 여러분이 따따블 나는 거 아니에요. 공모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따따블 하는 거죠. 근데 공모에 들어가서도 따따블 해가지고 그걸로 큰 돈 법니까? 차라도 한 대 살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아니죠. 끼까야 치맥값 아닙니까? 예? 예, 2주 뭐 몇 주 이렇게 받는 거 하다못해 10주라도 좀 받았으면 그러면 그래도 몇십만 원은 되겠어요. 10주도 못 받죠. 경쟁률이 몇 대 몇인데 툭하면 1000대 1 아닙니까? 그 경쟁률에서 몇 주 하냐고. 그러니까 요 종목을 살 수는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전방 산업이 좋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나쁘더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친다 그러면 대략 28배, 30배 정도까지 계산해주면 3천억 수준이 되는 거니까 아직 한참 더 내려가겠네요. 한참 더 내려가야겠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4,800억이나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실패할 일이 없다니까요. 섹터가 강하게 올려 들어갈 수 있는 섹터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교. 그죠? 근데 비교 방식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천재투자팁에서 이렇게 비교 방식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비교를. 근데 섹터가 가는 종목이냐 안 가는 종목이냐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박 원전. 선박 원전. 그러면 선박 원전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원전주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가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전주들. 두산에너빌 지금 막 앞에처럼 지난 6월달처럼 미친 듯이 달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덮어놓고 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 다시 살 가격에 들어오게 되면 자 이제 사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또 저희가 분석이 나가죠. 그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들어가서 기껏 좀 꿈에 부풀어 있는데 초치는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앉아하지 마시고 이거 들어가면 당하는다니까요. 당하는 거 얘기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호구되는 거라니까. 타라비즈고 글로벌 호구 인증된 거고요. 이거 글로벌 호구 인증 아닙니까? 돈 넣고 돈 먹기로 들어가서 결국에 글로벌 호구 인증해버린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벌써 지금 얼마를 팔았어? 외국에 450만 주나 팔아버렸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끝나버렸죠? 이걸 왜 이렇게 들어가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시냐고. 자,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종목이 없으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종목을 드린다니까요. 오늘 같은 날에도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한가 6개 나왔어요. 지금 그 사이에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상한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눌려 들어오는 날 같은 경우는 틈새 개별이 평상시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더 강해진다. 늘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르고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제로 매매, 대마 매매, 급소 매매, 세력 급등주 매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특기를 가지신 전문가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도움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르고 해서 종목 받으시고 제대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지 좀 마시고요.